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나요? 항상 방향을 갖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입금을 하고 있고요. 입금은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일명 포괄주의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입금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회계의 90%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회계와 다른 발생주의에 의해 회계 처리되어진 수익이라는 개념과 다른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법인세법의 입금에 입각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뭐 있었죠? 여러분들 아까 거에서. 간주 임대료도 약간 특이했죠. 대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임대료는 모든 업종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그 10% 과세하는 건 다 과세하지만 법인세법에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 내국법인으로서 자본의 2배를 초과해서 부채를 갖고 있으면 야, 너 되게 부실한 기업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기업에 한해서만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였었냐면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 12월 31일 시점에 이자 수익을 인식할 건데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인식을 했어요. 세법은 현금주의, 일명 원천징수 시점에서 과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래서 입금 불산입 시켰다가 나중에 입금 산입시키는 걸로 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굳이 뽑자면 입금 및 입금 불산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자 수익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무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완전 중요했어요. 여러분 별표 3개. 자,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모든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출자자나 임원, 사용인 또 나왔습니다. 사용인이면 종업원 되겠네요. 그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 또는 저리로 되어야 한 경우 적정 이자를 입금 산입해라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버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저 갑을 좀 해주세요. 요 5천만 원 갑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너 형편 어려우니까 내가 갑을 해줄게. 그럼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법인의 돈으로 일단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내가 은행에 가서 요 5천을 빌려올 거라면 정상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 이자 비용이 나갈 거예요. 그죠? 국가는 착해 못돼 처먹었어. 여러분 국가는 못돼 처먹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인은 총 맞았어?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낮게 해서 빌려줬겠지. 그나마 저렇게 절이라도 이자를 저렴하게 대여한 경우라면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거고 거의 이제 뭐 무상으로 빌려가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 입장에서도 이거 봐라. 네가 정상적으로 광미정 너 은행에 가서 돈 빌렸으면 이자 내고 빌려올 건데 너 법인이랑 특수관계자 있다. 너 사장님이랑 약간 친분 있다. 그러니까 너 공짜로 빌려가? 너 이자 조금 내고 빌려가?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지급금 인정이자예요. 완전 중요했습니다. 대신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제외시킬게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급여 가불금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급여에서 빌려갔어. 내 급여에서 빌려갔어? 그거는 이자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건 그냥 사장님 저 5천만 원이 급전이 필요해요. 5천만 원 빌려주세요. 이건 내 급여에서 빌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야. 정상적으로 빌렸더라면 이자가 나갔을 텐데.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로 나간 경우가 있어요. 결혼식을 해.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건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또는 학자금 대여액 있죠. 학자금 대여액. 나의 학자금을 너 그래 우리 회사에서 한 15년 근무했고 공부 좀 더 해라. 내가 널 키워주겠다. 그래서 학자금 대여액 받는 경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는 뭐가 많이 발생되냐면 여러분 4번. 일단은 1번부터 4번 모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는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려줘도 상관없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주택구입 대여액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번은 별표에 놓으시고요. 일단 그러면 크게 한번 제가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없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원이랑 제가 여러분 사용인이랑 요렇게 나눌게요. 자, 우리 임원서부터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급책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회사 들어가면 뭐죠? 사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를 달고요. 과장, 부장 이렇게 갈게요. 그냥 가장 노멀한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부사장, 사장, 이렇게 회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제가 요 직급 체계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디까지가 종업원이냐면 부장까지. 그 다음에 요 이사부터 여기까지는 임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봐봐, 드라마. 과장하면 또 무슨 과장이야? 김과장이죠, 여러분들. 김과장. 드라마 같은데 봐봐, 여러분. 신데렐라. 여주가 얼굴 겁나 이뻐. 근데 아시잖아요. 환경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아. 근데 꼭 이 사람이랑 눈을 맞아요. 그죠? 그게 누구랑 만나요? 과장이랑 맞아요? 부장이랑 맞아요? 이사랑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 전무이사. 이렇게 맞잖아요. 왜? 요 이사급부터가 임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그래서 꼭 회장 아들이야. 회장 아들을 꼭 요 이사부터 이렇게 심어놓죠. 여러분 부장까지는 근로계약이라는 걸 쓰고요. 임원서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임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요 위임계약서를 쓰는 임원급부터는 그냥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도장 찍는 사람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어디서부터는 태클이 좀 심할 거냐면 임원서부터는 태클이 심할 거예요. 생각을 해봐. 아들이 퇴사를 한대. 그럼 퇴직금을 좀 많이 주겠어? 조금 주겠어?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 이사야. 그럼 많이 주겠지, 많이 주겠지, 그죠? 그래서 임원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태클이 엄청 심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사택을 제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회사 갑자기 제주도에 또 회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 제주도로 발령이 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 기숙사처럼 또는 집을 하나 제공해 줄 수 있죠. 아파트 같은 걸. 그런데 사용인,
직원까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이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임원서부터는 태클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원서부터는 태클이 들어가. 유지비 송금 불산입 시킬 거고요. 네가 유지비를 받았어? 그럼 너의 상여 처분으로 간주할게. 대부분 별장을 주겠지 또. 드라마 봐봐. 어? 아들이 임원인데 사택을 뭐 아파트에서 살라고 하겠어? 아주 의리의리한 별장에다가 살겠죠. 그죠? 또는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료를 보조해 준 게 있다. 무상으로 보조해 주거나 저가로로 보조해 주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다 뭘로 갈 거야? 네가 돈 내고 가라 이거야. 입금 산입시키겠다. 여러분 입금 산입 및 똑같은 말이 뭐예요? 송금 불산입시키겠다는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게 송금 불산입인지 입금 산입인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가산 조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세법은 정확한 세금 계산이 목적이잖아요. 각사소.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야, 임원서부터는 넌 다 나가리야. 너와 관련돼서 네가 사택을 제공받고 얻은 이익 같은 거 다 법인의 경비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네가 돈 주고 사. 다시 나한테 돈 뱉어. 이런 뜻이에요. 임대료 나한테 내 이런 뜻이야. 임대료 나한테 내. 법인한테 다시 내. 그리고 상여 처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택을 제공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요거 실무에서 되게 많은데 주택 자금 대여 이익이라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데 좀 돈이 모질라 한 3천 정도 근데 대출이 안 된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럼 기업에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대부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저가로 빌려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1억이 좀 부족해. 근데 은행에서 탈탈 털어서 해도 1억이 모질란 거야. 그럼 어떻게? 회사한테 가서 돈을 좀 빌리겠죠. 그럼 이제 회사는 또 직원이고 하니까 약간 저가 요렇게 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 차액은 입금 산입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네가 원래 금리대로 내고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 안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이자 따박따박 내고 돈 빌리는데 회사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자를 덜 내고 받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금 산입시키겠다는 얘기야. 그 이자만큼 대여 이자, 요 이자만큼 입금 산입.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다 내란 얘기지. 대신 이제 요게 개정이 된 거예요. 중소기업 종업원은 제외가 됐어요. 별표. 이거 시험 문제 500만이 나오겠죠. 항상 세법이 개정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 해 시험 문제에는 무조건 단골 손님입니다. 자, 느낌 잡으세요. 일단 종업원은 일명 종업원 부장까지는 웬만한 제약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원서부터 태클 걸어올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건데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푸는 문제 나왔죠? 그럼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제가 시험 문제를 내겠죠. 가지급금 적수.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적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일수를 곱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계는요. 월할 계산이 많아요. 회계는. 그런데 세법은요. 일할 계산이 많다. 세법은 일할. 요 일할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일수로 곱하란 얘기예요. 일수로. 그래야 여러분들 훨씬 더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일일이 다 일수로 곱하란 얘기야. 그래서 항상 고민하지 마. 프로그램에서도 가지급금 날짜에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이야. 오늘 내가 가부를 해갔어. 뭐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외 대상이 아닌 목적으로 내가 임원인데 돈을 빌려갔어. 1억을. 그러면 10월 1일부터 내가 갚은 날짜까지. 그죠? 아니면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적수는 항상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인정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 이자율이 중요하겠죠. 왜? 네가 정상적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더라면 이 이자율대로 돈을 냈겠지. 근데 이걸 기업에서 네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상이나 저리로 빌려갔으니까 국가가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하고 너도 내. 이겁니다. 곱하기 366일, 윤년일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365분의 1 하시면 돼요. 그나마 여러분, 실제 받기로 약정한 이자율이 뭐냐면 그나마 네가 제가 A라고 표현할게요. 저가로라도 내기로 했어. 그럼 내가 낸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낸 이자. 그 이자는 빼주겠다는 얘기야. 당연하겠지. 그럼 여기서 포커스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인정 이자율이겠지. 이 이자율에 따라서 내가 무상으로 냈으면 전액 다 내야 되고 저가로 빌려갔으면 그 차액만큼 어떻게 하란 얘기야? 내란 얘기겠죠. 그래서 저 인정 이자율이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1번으로 먼저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그 다음에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네가 만약에 못 구했어. 그럼 당좌 대출 이자율로 가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당좌 대출 이자율은 당연히 시험 문제상에서 제시해 주겠죠. 국세청에서 매년 금리에 따라서 적정한 이자율이라고 국가에서 고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한 장 넘겨서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저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1번은 무조건 너 평균 내. 너 이자율을 평균 내. 네가 차입한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평균 내란 얘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우리은행에서 우리 기업이 5천만 원을 빌려왔고요. 얘가요. 예를 들어서 3%로 빌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여러분들 2천만 원을 빌려왔는데 얘는요. 3.5%로 빌려왔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자율의 평균은 얼마예요? 6.5%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6.5 나누기 2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25%로 이자율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안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차입을 했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인을 하나 차리고 있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올 수도 있지만 아빠한테도 빌려올 수 있죠. 아빠. 특수관계자인 뭐 아빠 회사가 있어. 거기서 빌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돈 빌려주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야, 너 아들이니까 넌 강해져야 돼. 10% 내라. 무슨 사채업자야?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특수관계자한테 차입을 하면 대부분 저리로 차입을 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라고 가정할게요. 1%로. 1%로 빌린 거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아들이니까 싸게 빌려주겠죠. 그럼 여러분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어때요? 누구로 인해서? 특수관계자로 인해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2.5%네요, 제가. 확 줄죠. 요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해봐. 3%, 3.5%.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약간 고통이 들스러워. 안 그럼 다 어떻게 외워? 요거 다 더하면 7.5%를 여러분 내가 3개, 3군데에서 빌려왔으니까 3군데. 요거를 하면 평균 차입 이자율이 2.5%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특수관계자한테 차입한 것은 포함시키겠어? 당연히 제외시키겠어? 당연히 제외시키겠죠. 요거 들어가면 TAT 1급이야. 그러니까 TAT 1급은 우리 보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해요. 당연하겠죠. 이건 법인이 직접 계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네가 당좌대출 이자율로 쓰든가. 당좌대출 이자율. 그런데 여러분 뭐가 유리할 수 있어요? 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약간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들도. 그래서 1번으로 무조건 일단 1번, 2번을 먼저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뭐 한 걸로 그나마 적게 내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훨씬 낫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식에 힘입어 교재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는 읽을 거고요. 제가 하나 캡처는 했어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입금 산입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래. 아, 돈 빌려준 거야. 거 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적수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적수는 일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여러분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인정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한데 여러분들 이거 봐, 쉽잖아, 문제는. 원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너는 뭐 하란 얘기야? 그냥 이자율을 10%로 곱해.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사 갑지는 여러분들 TAT 이제 1급 하시면 보게 될 서식이고요. 별지 제 19호 서식이라고 나와 있네요. 외우실 거는 아니고요. 도대체 대표이사야. 너 지금 돈 빌려가고 이자를 얼마 내야 되는지를 한번 저랑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문제상에서 주어졌죠? 자, 요 공식이 중요해요. 요 공식이. 자, 가지급금 적수가 8065 000.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냐면 일수를 곱해서 적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곱하기 인정이자가 아까 시험 문제에서 몇 퍼센트라 그랬었죠? 10%로 할 거야. 너 10%는 내야 돼. 너 근데 은행에 빌렸으면은 이자 냈을 걸. 너 지금 법인 돈 가져갔잖아. 그죠? 어떻게 가져갔어? 공짜로 가져갔네. 왜? 형광펜. 이 양반 이거 봐봐. 회사 계상액이 지금 제로죠, 여러분. 응? 요 금액이 지금 제로잖아. 0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야. 못돼 처먹은 거지. 그나마 여기에 얼마라도 좀 냈어. 그럼 양심이 있는 대표이사고. 이건 양심이 없는 거야. 그럼 곱하기 365, 올해가 365년이죠. 올해 거는 365분의 다시 이제 일수로 여러분 여기 적수라는 개념이 곱하기 일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365로 일수로 다시 나눠준 거야. 헷갈리시면 그냥 공식을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실제 받기로 약정한 이자율이라는 게 뭐야? 여기. 회사 계상액. 회사에서 받기로 한 게 빵원이니까 얘는 아예 그냥 무상으로 빌려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 들고요. 자, 요거는 참고로 주관식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내겠지.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10% 나누기 365 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기로 두드리면 2209589 그래서 여기 답지에 보시면 여기 점미만 버릴게요. 요게 답지잖아. 인정이자가 2209589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대표이사가 야 너 220만 9,589원을 정상적으로 네가 은행에서 빌렸더라면 이걸 냈었어야 됐는데 법인 돈을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나 이거 우리 법인한테 내. 입금 산입시킬 거야 너. 요거 209-589 소득 처분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 내용 잠깐 쓰면은 대표 여기다 잠깐 내용을 쓸게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써주시고요. 소득 처분은 상여 처분하시면 되죠. 대표이사의 상여가 되겠지. 네가 2209-589를 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요거 입금으로 수익을 늘릴 거고요. 대신 대표이사야 너 이만큼 받아간 걸로 간주할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뭐 하겠어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인정상여 받은 거야. 이게 인정상여. 재밌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200만 원을 받은 게 있었어. 그럼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쉽게 낼까요? 회사 계상에게 200만 원이 있었어. 그 얘기는 뭐야?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200만 원을 법인에다가 이자를 낸 거라고. 그럼 여러분 얼마만 더 추가로 납부하시면 돼요. 이 양반은. 그렇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20만 9,589원을 더 내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바리. 자, 별표해 놓으세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회사 계상액을 내가 당연히 내겠지. 그럼 그거만큼 뺀 나머지만 입금 산입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